지난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월 27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런던으로 가서요. 이 영국 외무장관 도미닉 라브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만나지를 못하고 왔어.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의 조중동이 강경화 장관이 퇴짜 맞고 왔다. 초라한 귀국을 했다. 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라브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장관이 영국 장관한테 퇴짜를 받고 아니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하고 돌아왔다고 계속 보도를 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강조하지만 항상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일부러 빨리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정을 좀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좀 논리적 추론을 한 후에 기사를 쓰거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이런 기사가 나와서 스스로 오보를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장관이 일본처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는 작년하고 올해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가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겁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별 협의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상호 호혜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되지 않고 협의도 없이 그냥 막은 겁니다. 그러면 양국이 경색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영국이 한 조치는 자기들이 대외적으로는 발표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검진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복균일지 몰라서 확진자가 될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게 배려한 건데 이 배려한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먹잇감으로 변하는 그런 저질 언론의 모습을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들었던 바로 이 청년들의 가짜뉴스도 이거예요. 북한으로 대한민국 마스크가 너무 많이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줄 서서 마스크 산다는 이야기를 젊은 친구가 하더라고. 공식적으로요. 북한으로 간 마스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다만 무슨 TV 프로그램에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상표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보여서 여기 대한민국 마스크가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도 중국 통해 가지고 한국 물품 엄청 쓰거든요. 그중에 하나 예일 뿐이에요. 공식적으로 마스크 간 거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이 뉴스 들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로부터 이렇게 서로 우리 마스크 사정이 좋을 때는 직거래 통해서 좀 싸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마 중국 거쳐서 이게 갔으면 중간 마진이 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좀 평시 우리 마스크 좀 수급 여건이 괜찮을 때는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중국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면 물류 비용도 그다음에 중간에 마진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기정사실에 시켜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인들한테 먹히는 게 뭔데 중국을 우리가 배척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식 공산주의 국가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는 노인들이 있어요. 카톡에 돌리는 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이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마스크 일부 지자체 등에서 받았던 마스크 10배로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마스크 퍼주고 북한에 마스크 퍼줘서 우리가 지금 줄 서고 있는 거다. 이거 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걸 먹히는 사람들이 총선에 민주당을 안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야죠. 200조를 줬다는 소문도 돌아요. 혹시 노인들 보고 계세요? 일단 보고 계시더라도 좋아요는 찍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게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저도 이제 보고 있거든. 하기를 안전고이나 이런 애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냥 툭 얘네들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더라고. 끄기 전에 툭 한마디 던지고 꺼. 그러면 이게 이제 진실화가 되는 거야. 언론에서. 지능적인 게 아니고 뒤에 될 게 없어서 그냥 바보처럼 일부러 끄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하는 거야. 애들이 이 메커니즘을 알더라고. 그런데
이 200조를 북한에 퍼줬다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마스크도 마찬가지지. 지금 마스크가 각국에 대란이 나서 지금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북으로 갔거나 중국으로 갔다 하는 건 굉장히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도 믿어. 계속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중국이라고 추정하냐면 여기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갔다는 보장이 없는데 북한의 장마당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보급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90% 그렇게 그렇지.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 미국에서 북한으로 갔을 리가 있습니까? 가장 큰 그 추정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한국에 지금 신천지 건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았던 그 이전 시점에서는요. 31번까지. 중국 돕자. 요 흐름이 지자체마다 있었어요. 그 흐름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마스크를 도와준 적은 없지요.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는 말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 제일 나쁜 놈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 왜 안 막냐? 입구가 안 막냐? 가장 먼저 막았던 이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막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었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천지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시 좀 당황한 듯 보였으나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또 나라가 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적응하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흐름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어제 그 트럼프가 뭐 그 얘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입국 금지에서 해제될 분위기고요. 일본 금지할 수밖에 없고 유럽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국 입국 금지 왜 안 시키냐에 대한 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이야기만큼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